청력이 나쁜 분들은 나의 인지 능력의 대부분을 듣는 데 써야 됩니다. 다른 사고를 할 수가 없어요. 80세가 되면 2명 중에 1명이 난청이니까 청력이 70% 이상 떨어지면 아무리 좋은 보청기도 말소리를 알아듣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청력을 위해서 유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그렇게만 하면 해치지 않는 겁니다. 예. 자, 김철중의 이름은 낳는다. 꼭 지켜야 될 감각, 오감 시리즈. 첫 번째 주제는 청력입니다. 오늘은 청력 전문가 난청치료 명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최재영 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님, 정성욱 동아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령 인구가 늘면서 이 난청 인구도 급속히 늘고 있는데요. 현재 약 2050년이 되면은 난청 인구가 700만이 될 거다. 이건 뭐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연령이 70세가 되면 3명 중에 1명이 난청이 오고 80세가 되면 2명 중에 1명이 난청이니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노화의 현상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떤 미국 학자가 아프리카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아프리카 초원에 소음이 하나도 없는 거기서 사는 노인들은 청력이 어떨까요? 궁금한데요? 좋아요. 젊은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와. 젊은 시기부터 소음에 얼마나 노출되느냐가 결국 나이 들어서 노화성 난청의 한 큰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뭐 누구는 나이 많은데도 멀쩡한 사람이 있고 누구는 별로 나이 많지 않은데 나쁜 사람도 있고 그건 유전적 취약성이 또 있는 거거든요. 청력과 관련된 유전적으로 좀 취약하신 분들은 노년되기 전부터 또 나빠질 수 있는 거고 또 뭐 비만, 당뇨 같은 대사성 질환 잘 관리 안 되면 뭐 그것도 당뇨병도 영향을 주나요? 그렇습니다. 그 혈액순환 문제 때문에 골발성 난청이 아주 빈번하게 오고 약간 유전적 요인도 있다는데 그러면 아버지나 엄마가 노인성 난청이 좀 일찍 왔다. 예를 들면 그러면 나도 그럴 찬스가 높아요? 이게 예전에는 몰랐는데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한 20% 정도는 노화성 난청에서 유전적 백그라운드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런 소인이 있는 사람들은 젊었을 때부터 더 조심해라. 소위 말하면 소음 관리를 해야겠네. 그렇죠. 자, 그러면 청력이 떨어졌을 때 이거를 방치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의사소통이 잘 안 되니까 사회관계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좀 줄어듭니다. 이제 한 40% 정도 떨어지면 보통 때는 다 대화가 가능하다가 주변이 시끄러우면은 생활하기가 곤란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일단 사람 많이 모이는 데 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긴장을 하게 되고 다음 모임 때는 안 가. 이렇게 되다 보면 점점 더 사회적으로 고립돼서 우울증이 오게 되고 그래서 우울증 빈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안 들리는 것뿐만 아니라 치매하고도 연관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뇌에도 영향이 있는 건가요? 경도, 중도 난청이면 한 3배, 고도 난청 되면 5배. 사람하고 대화할 때는 말귀를 알아듣기 위해서 별로 노력하지 않거든요. 들으면서 판단, 유추 같이 하는 거죠. 그런데 청력이 나쁜 분들은 나의 인지 능력의 대부분을 듣는 데 써야 됩니다. 다른 사고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대화를 하거나 생각을 할 때 머릿속에서는 단어를 가지고 생각의 고리를 이어가잖아요. 근데 난청이 심해지면 활용할 수 있는 단어 개수가 점점 더 줄어듭니다. 이 어휘력도 좀 떨어지는구나. 인지력이 줄어드는 거죠. 청력이 떨어졌을 때 초기에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 어떤? 주변 소음이 좀 심할 때, 그러니까 뭐 커피숍이라든지 뭐 대합실 이런 곳 그런 데서 잘 못 알아듣는 거죠. 말한 것 같은데 정확히 못 들었기 때문에 자꾸 되묻는 그런 증상이 초기 증상이고 전화를 잘 못 받아서 난청으로 인지하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난청이 있어도 자기가 모르게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이 입모양을 보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마치 알아듣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전화는 입모양을 못 보니까 이게 전화기가 이상한가? 이렇게 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초기 증상이라 그러면 저주파수 청력보다 고주파수 청력이 먼저 떨어지거든요. 아들하고는 대화가 잘 되는데 그런 겁니다. 예. 딸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 그런 거죠. 그게 초기 증상입니다. 어쨌든 모든 병이 마찬가지겠지만 조기에 빠르게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치료가 이루어지나요? 순음 청각 검사라고 각 주파수별로 얼마나 정상인에 비해서 못 듣는지 하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요새는 우리 스마트폰 어플도 다 있어가지고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검사인데 정확하게 하려면 이제 병원에 와서 해야지 되고 그리고 이제 그걸 놓고 난청 환자들하고 이제 소통을 하게 되는데 그다음에 귀를 보는 거죠. 뭐 CT를 찍을 수도 있고 그래서 고막이 문제인지 고막담 이소골의 문제인지
그다음에 달팽이관이 문제인지 어디에서 문제가 생겨서 안 들리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막에 구멍이 나서 안 들린다, 혹은 이소골이 끊어졌다. 이거는 수술하면은 정상으로 돌아오거든요. 이거는 흡사 라식 수술하면 시력이 돌아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달팽이관부터는 이제 신경 조직이기 때문에 달팽이관 나빠진 것은 눈으로 치면 시신경, 망막이 나빠진 거랑 이제 같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노인분들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치료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제일 어려운 게 난청이 있다는 걸 인정하게 하는, 받아들이게 하는. 예, 받아들이게 하는. 그러면 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청력은 아까도 말씀드린 듯이 한 30% 떨어질 때까지는 불편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뭐라고 설득을 하세요?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TV 볼륨을 한번 비교를 해봐라. 가족들보다 분명히 2단계 정도는 더 높을 거다. 그래서 가족들하고 똑같은 크기로 놓고 TV를 한번 봐보시라.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그렇게 해보면 잘 못 알아듣고 자기가 답답하게 됩니다. 그 청력 검사를 해서 청력 치료를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이제 보청기겠죠. 그리고 보청기는 어떤 기준으로 넣나요? 청력이 한 40데시벨 이상, 정상 대비 한 25% 정도 이상의 청력 소실이 있으면 대화와 소통이 좀 어려워지거든요. 예, 그럴 때부터 보청기를 시작하는 게 권하게 되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보청기라는 게 더 잘 들릴 수 있게 해주는 장치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이 아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결핍을 보충하는 것, 이것도 중요한 치료 개념입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 호르몬 평생 먹잖아요. 청력을 보충하는 기기, 보청기. 그리고 뭐 귀에 꽂기만 하면 간단히 잘 들을 수 있으니까 뭐 어렵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중요하고 좋은 치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좀 사회적인 인식으로 봤을 때 보청기가 좀 거부감이 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비용적인 것들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나라가 다른 OECD라고 하는 선진국들 중에서 보청기 착용률이 제일 낮습니다. 우리나라는 보청기 끼면은 정말 엄청나게 나이 든 사람으로 인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는데, 또 그런 것 때문에 보청기를 늦게 하다 보니까 보청기에 대한 인식이 안 좋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청력이 한 60% 정도 떨어지는 사람들이 보청기를 하게 되면 소리는 들리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보청기 아무리 좋은 걸 해도 소리는 크게 들리는데 대화의 이해는 옛날처럼 똑같이 못한다. 그래서 보청기를 한 2달 하다가 다 반납을 합니다. 보청기 하려고 그러니까 그거 해도 소용없어. 이런 잘못된 정보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보청기를 내가 이제 시작해야 돼. 주의사항 없어요? 보청기를 처음 시작했다 그러면 이거를 가능한 깨어있을 때는 종일 차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청기를 처음 꼈을 때 제일 괴로운 게 조용하게 살다가 갑자기 시끄러워진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계속 들은 채로 시간이 오래 가면 적응을 하는데 처음 1시간 끼고 시끄러워서 뺐단 말이에요. 조용해서 좋아. 다음날 끼다가 또 시끄러워서 또 뺐어. 이 적응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2, 3개월 정도는 이제 쭉 끼고 있는 게 중요하죠. 청력이 70% 이상 떨어지면 아무리 좋은 보청기도 말소리를 알아듣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말소리를 구별해주는 능력이 완전히 사라진 거죠. 그래서 그때는 소리로 자극해서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막바로 청신경을 자극해주는 인공와우 이식술이라는 인공와우. 수술을 하는 거군요. 수술을 해서 여기서 와우가 뭐예요? 와우? 달팽이가 달팽이관. 그 인공 달팽이관을 심으면 걔가 소리를 받아서 달팽이관이 하듯이 전기 신호를 변환시켜주면 이제 뇌로 집어넣어주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걸 누가 개발했어요 도대체? 진짜 신기하네요. 이비인후과 의사들끼리 얘기할 때는 우리 인류가 극복한 장애 중에 첫 번째 장애가 난청이다. 그리고 인류가 개발한 몸 안에 심는 의료기기 중에 가장 성공한 게 바로 인공와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다 심어요? 여기 귀 어디다? 어음 처리기를 여기다 놓은 다음에 전극을 달팽이관 안에 넣는. 그럼 밖에서는 그 어음 처리기가 보여요? 예, 밖에서는 이제 그 배터리랑 어음 처리기가 밖에 있고. 근데 요새는 작아져 가지고 머리 약간 기르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여자들은 전혀 보이지 않죠. 그럼 그렇게 수술을 받으면 청력이 몇 % 정도 회복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게 이제 환자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데, 그거는 100명의 환자가 오면 100명 다 다릅니다. 그런데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난청 기간이 2달밖에 안 된 아주 짧은 사람이라면 인공호흡 수술을 해주면 그런 분들은 90% 정도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그 인공호흡 수술을 받는 이제 환자군을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청력을 수술하고 태어난 아기들. 그 인종 불문하고 1000명이 태어나면 1명 내지 3명이 그렇게 태어나거든요. 그럼 걔들은 수술을 해야 하는데 통상 한 8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수술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얘들은 거의 뭐 정상과 동일한 발달해 나갑니다. 나이 들어서 청력 소실한 사람들은 이제 수술하면은 잘 들을 수 있는데 뭐 빠를수록 좋죠. 근데 한 10년을 넘기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정도의 양호한 성적. 근데 한 3, 40년 넘어가면 뇌가 이미 청각 중추, 언어 중추가 많이 퇴화가 돼서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내가 못 듣는다 싶으면 보청기도 마찬가지고 인공호흡도 마찬가지고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귀 때문이 아니라 뇌 기능 때문에 그렇죠. 그 양쪽 다 해요? 보통 하나만 해요? 양쪽 다를 권장하고요. 양쪽 다를 건데. 근데 이제 그 소아는 양쪽 다 의료보험이 되는데 성인은 한쪽만. 한쪽만 의료보험이 되고 반대쪽은 이제 본인 부담해요. 그러면 그 동시에 해요? 아니면 따로따로 해요? 되게 동시에 하죠. 동시에 해요? 예. 보통 하고 나서 이렇게 그 새로운 소리에 적응하려면 재활 치료도 좀 필요하지 않나요? 재활 치료가 필요하죠.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꾸준히 하기를 권장하는 거고요. 성인들은 초기에 한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만 하면 그 이후로는 잘 듣고 잘 쓸 수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쉬운 단어부터 듣기 훈련하고 그다음에 뭐 좀 짧은 문장, 긴 문장 그걸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족들하고 할 수도 있고 요즘 앱도 있어서 앱으로 듣기도 하고. 약으로 이렇게 좀 청력을 좋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좀 간편하게. 안타깝지만 돌발성 난청일 경우에 스테로이드로 일부 회복되는 거 말고는 아직까지 난청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여태까지 난청이 왜 생기는지 그 과정을 몰랐거든요. 최근에 작년에 아주 놀라운 소식이 있었는데요. 난청이 유전자 치료로 성공이 낮게 됐습니다. 달팽이관에다 그 정상 유전자를 넣어주니까 못 듣던 아이들이 한 5개월 후에 듣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기적이다 진짜. 놀라운 발견이네요. 네. 어쨌든 평소에 좀 청력을 위해서 유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85데시벨 이상 소리부터 청력을 손상시킨다. 85면 어느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소리가 60이고요. 고함을 지르면 90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큰 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있으면 나빠지는데 또 하나 다양한 것은 한 90데시벨 소리도 한 1시간 들었으면 10분을 휴식하면 이게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 없이 연장 계속 듣고 있는 게 청각 유무 세포를 때려서 쓰러지게 만드는 거죠. 이제. 그래서 휴식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네. 최대 볼륨으로 하면 거의 100데시벨 가까이 됩니다. 2시간 듣고 딱 빼고 청각 검사하잖아요. 그 사이에 5데시벨이 떨어져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지하철입니다. 거기서 무조건 끝까지 올려야 들리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조용한 데서 들어야 60% 들을 수가 있고 듣다가 1시간에 한 번씩 쉬고 그렇게만 하면 해치지 않는 겁니다. 중요하네. 이것도 좀 조용한 데서 들어야 그렇죠, 돼요. 그렇죠. 그래야 그게 이게 그러니까 볼륨을 줄일 수가 낮출 있는 수가 거죠. 있으니까. 자, 오늘 두 분의 이비인후과 선생님을 모시고 귀 건강에 대한 유의사항, 중요성 이걸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고령화 사회 반드시 알아야 할 오감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